일단은 시장에 갭상승이 지금 두 번이나 두드러 맞고 밀렸는데도 회복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회복이 나오는 구간이어서 충분히 저는 11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오늘 좀 보도록 합시다. 아니, 기아도 타이밍 괜찮은 것 같아. 기아도 낙폭이란 낙폭은 다 두드러 맞았고 얘도 이제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이니까 기아도 나쁘지가 않단 말이지.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일 미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 올랐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저번 주 월요일날 폭락이 나오기 전의 상태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결국은 올라간 건 뭐냐면 이번 주에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PPI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CPI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나왔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표 자체가 별로였으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했을 텐데 지표 자체가 너무나 다들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시장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며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CPI 상승률이 3년 4개월 정도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미 연준이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 인하라는 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말 그대로 이자를 내린다는 소리잖아요. 은행에서 빌려간 돈을 이자를 내려준다는 거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기업들도 그렇고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 안 빌려서 사업하는 곳은 없죠. 다 은행에서 돈을 막대한 자금을 갖다 빌려다 쓰는데 이자가 낮아진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가야 될 돈이 줄어드니까. 기업들이 이제 낮은 이차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R&D 쪽이죠. 기술 개발이죠. 기술 개발. 연구하고 개발하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그래서 R&D 쪽에 가장 많이 이제 재투자를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 그런다면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소비 활동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또 해야 될 게 단순히 이게 금리 인하만 됐다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 유리한 것은 또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기본적으로 또 이제 반대적인 걸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경기 침체, 그다음에 뭐 물가 하락 이런 것들을 가장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금리 인하 자체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주식은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나 공포가 이제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증시의 거품론 자체가 선제적으로 이제 방어하면서 자금의 회전율을 높이는 부분만 본다 그런다면 우리에게 이제 기회로 여겨지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9월 금리 인하가 진짜 실질적으로 됐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텐데 관심 종목은 뭐 보면서 각자 알아서들 대응들 하세요. 뭐 보통 이제 2.5% 이상 되면 수익 실현하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 정도 되면 항상 제가 손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 시작. 8월 16일 금요일 장 시작. 자, 한번 봅시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뽑아낼 것들이 뭐가 있나. 자, 오늘의 첫 종목 일단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첫 종목인데 뭐 이거는 매매 하셔도 되고 매매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알아서들 하세요. 관심 종목으로 그냥 올려드리는 거니까.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한전선 13,530원. 대한전선 한번 같이 한번 관심 종목에 놓고 보도록 합시다. 9시 2분 13,540원 대한전선. 또 한번 다른 거 있나 보자. 뭐 대형주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둔할 수는 있는데 기아 현재 시간 9시 7분 가격 103900. 자, 오늘은 대한전선이랑 기아만 보자. 오늘은 종목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겠다. 뭐 애들이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고 중형주하고 대형주여가지고. 자, 오늘 들어간 종목들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관심으로 이제 알려드린 거는 대한전선인데 이 친구가 중형주죠. 오늘 보게 되면 하락 구간 처음으로 돌파해주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죠? 하락 구간을 처음으로 돌파해주는 자리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4,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구간.
시장 자체가 중형주 대형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장이다 보니 평균적으로 다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14,000원 구간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고 14,000원 구간에서 갑자기 빠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량이 크게 없어요. 매물대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5,000원까지도 충분히 열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게 판단이 돼요. 대한전선 자체가 보시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또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이런 종목은 재미는 없어요. 뭐 액티브하게 당장 오늘 올라가고 막 그러는 모습은 안 나올 만한 주식입니다. 근데 충분히 안정적인 구간이 판단이 돼서 지금 뭐 매매를 하게 되더라도 밥값은 충분히 벌지 않을까, 리스크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한번 일단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아자동차 들어갔는데 기아가 흐름이 굉장히 최근에 좋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6월달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단기 낙폭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이제는 회복 구간에 좀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도 나와야 되는 구간. 얘는 시장에 갭 상승이 지금 두 번이나 두드러 맞고 밀렸는데도 회복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회복이 나오는 구간이어서 충분히 저는 11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 11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어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오늘 좀 보도록 합시다. 한국가스공사는 매매하신 분들 혹시 있으신다 그런다면 다 맛있게 드셨겠네요. 한국가스공사 4%대 상승 나오죠.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각자 알아서들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한국가스공사는 알아서들 합시다. 형 9월 금리 인하 확정적이다. 풀베팅 해야지. 아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렸지만 분명 금리 인하 자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절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정말 9월달에 확정이 되게 되면 기대감 소멸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어찌되었건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염두하고 내놓는 조치란 말이야.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이 될 수도 있어요. 저번 폭락장의 명분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분명 증시에 자금이 더 유입될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기업의 이제 실적이나 성장성, 본질적인 요소들에 이제 집중하면서 종목을 미리 선별해 놓고 과대 낙폭된 종목들 중심들부터 좀 차분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리포트를 꾸리는 게 좋아요. 풀베팅을 하는지 말든지는 그거는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풀베팅 절대 안 할 겁니다. 풀베팅은 절대 못 해요. 저는 철저히 제가 세워놓은 매매 계획에 따라서만 움직일 겁니다. 형 가요카시가 최악의 붕괴 대비하라던데 기사 봤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쓴 사람 그 사람이 가요사키 아니야? 그거 내가 뉴스 본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좀 찾아보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 워낙 유명하죠. 이게 어제 나왔던 뉴스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투자자들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키요사키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가 임박했다. 이번에는 연착륙과 경착륙이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꼭두각시에 비유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제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구원투수 역할을 맡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증시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전에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추락사고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요사키는 지난달에도 증시 폭락 가능성을 경고하며 기술 차트가 역사상 가장 큰 시장 붕괴를 시사하고 있고 앞으로 주식, 부동산, 채권, 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폭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제레미 그랜섬 헤지펀드 CMO 창업자도 증시 폭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증시가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급격한 상승은 매번 고통스러운 시장 붕괴로 이어졌다며 1980년대 일본 자산 버블, 2000년대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뉴스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올 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 8월 달까지 비트코인이 5억을 간다고 했던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 뭐 말처럼 폭락이 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 폭락이 언제 오는데 한 10년 뒤에 오면 내 말 맞지 이러는 거 아니냐고. 나는 뭐 비관론자도 아니고 긍정론자도 아니고 그냥 시장이 좀 아리까리하다. 그냥 아리까리하니까 좀 지켜보자.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못 들어가겠다. 이야기면 좀 더 확실할 때 들어가자라는 사람이지. 나는 이 아저씨처럼 비관론자는 아니야. 확실한 거는 없습니다.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차분히 데이터를 이제 살피면서 우리가 기다리자는 거지.
확신이 없을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못해서 내가 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투자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홀짝 승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냐 틀리냐라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푹 쉬시고 저는 또 월요일날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시장이 좀 더 많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안녕.